SK하이닉스가 약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계획을 발표했어. 전체 주식의 약 3.3%를 사들인 뒤 없애는 방식이야. 그런데 발표 직전 주가는 하루에 9.7% 급락했어. 미국 AI 반도체 주가 흔들리면서 삼성전자와 코스피도 함께 크게 밀렸지. 보통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서 없애면 남아있는 주주의 몫은 커져. 그래서 강한 주가, 방어 신호로 익히기도 해. 하지만 약 40조 원이 들어온다고 주가가 무조건 반등하는 건 아니야. 회사의 현금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야. AI 투자와 HBM 수요가 꺾인다면 주식 수 감소 효과보다 이익 전망 하락이 더 커질 수도 있어. 그렇다면 이번 매입은 주가의 바닥 신호일까? 아니면 하락 속도를 늦추는 안전판일까? 약 40조 원 자사주가 주가를 움직이는 원리와 이후 방향을 가릴 조건을 알려줄게. 이번 결정에서 먼저 구분할 건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이야.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기만 하면 그 주식은 회사 금고에 남을 수 있어. 나중에 임직원 보상이나 인수합병에 쓸 수도 있지. 반면 소각은 그 주식을 완전히 없애는 거야. 다시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사라져. 이번 계획은 2,407만 주를 장내에서 사들인 뒤 전량 소각하는 방식이야. 매입 기간은 8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야. 약 40조 원은 고정된 금액이라기보다 현재 주가를 반영한 취득 예정액에 가까워. 매입 기간에 주가가 오르면 실제 비용은 늘 수 있어. 반대로 주가가 내리면 비용은 줄 수 있지. 소각 효과를 간단한 숫자로 볼게. 회사의 전체 주식이 100주라고 해보자. 회사가 3.3주를 사서 없애면 남는 주식은 96.7주가 돼. 회사 이익이 그대로라면 한 주당 이익은 약 3.4% 높아져. 기존 한 주가 차지하는 지분도 같은 만큼 커지지. 하지만 주가가 자동으로 3.4% 오르는 건 아니야. 시장은 주당 이익뿐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률과 위험도 함께 계산해. 예를 들어 이익 전망이 10% 낮아진다면 주식수 감소 효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자사주 소각은 같은 이익을 더 적은 주식이 나누게 만드는 장치야. 주가를 끌어올리는 진짜 엔진은 HBM 주문과 메모리 가격, AI 고객사의 투자야. 그럼 SK하이닉스는 왜 지금 이렇게 큰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회사에 현금이 크게 쌓였기 때문이야. 2분기 말 순현금은 약 69조 4천억 원이었어. 현금과 단기금융자산에서 빚을 뺀 뒤에도 그만큼의 여유 자금이 남아있었다는 뜻이야. 회사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만든 누적 잉여현금 흐름의 절반 이상을 주주에게 돌려주겠다는 방향도 제시했어. 잉여현금 흐름은 영업으로 번 현금에서 공장과 장비 투자비를 뺀 뒤 남는 돈이야. 월급을 받은 뒤 생활비와 필수지출을 빼고 통장에 실제로 남은 돈과 비슷해. 회사가 현금을 계속 쌓기만 하면 주주는 그 돈이 언제 자기 몫이 되는지 묻게 돼.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그 질문에 직접 답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야. 두 번째 이유는 회사가 현재 주가를 낮게 보고 있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야. 주가가 비쌀 때 자기 주식을 사면 같은 돈으로 적은 주식만 줄일 수 있어. 반대로 주가가 크게 빠졌을 때 사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없앨 수 있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싸다고 본다면 공장 하나를 더 짓는 것보다 자기 주식을 사는 편이 유리할 수도 있어. 다만 현재 주가가 정말 저평가됐을 때만 성립해. 세 번째 이유는 시장의 불안을 끊기 위한 신호야. 최근 주가를 누른 건 현재 실적만이 아니었어. 미국 빅테크의 AI 지출이 지금 속도로 계속될 수 있느냐는 의심이 커졌어.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느려지면 GPU와 HBM 주문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HBM 공급 확대가 가격과 점유율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경쟁 우려도 함께 들어가 있어. 회사는 대규모 매입으로 현재 가격이 이런 위험을 과도하게 반영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셈이야. 그런데 회사가 돈이 많아도 약 40조 원은 작은 금액이 아니야. 2분기 말 순현금과 비교하면 매입 추산액은 절반이 넘는 규모야. 올해 설비 투자 계획도 40조 원 후반대야. HBM 생산과 첨단 패키징, 용인과 청주 공장에 계속 돈이 들어가야 하지. 회사는 한쪽에서 주식을 사서 없애고 다른 쪽에서는 공장과 장비에 투자해야 해. 주주환원과 미래 성장 사이에서 현금을 어디에 배분할지 결정하는 일이야. HBM 공장에 투자한 일원이 자사주 매입보다 더 큰 이익을 만든다면 회사는 투자에 돈을 쓰는 편이 유리해. 반대로 주가가 지나치게 낮다면 자기 주식을 사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지. 그래서 이번 결정의 평가는 매입 규모만으로 끝나지 않아. 자사주를 사고도 필요한 설비 투자를 유지하면서 순현금과 잉여현금 흐름을 지킬 수 있어야 해. 그럼 약 40조 원은 주가의 바닥을 만들어줄까? 매입은 3개월 동안 나눠서 진행돼. 발표 다음 날 40조 원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야. 회사는 시장 상황에 맞춰 정해진 기간 동안 주식을 조금씩 사들여야 해. 급락하는 날에는 매수 수요가 될 수 있지만 어떤 가격에서도 받쳐주는 벽은 아니야. 시장을 덮치는 매도 물량이 더 크면 회사 매수 중에도 주가는 내릴 수 있어. 자사주 매입은 수급을 바꾸지만 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직접 늘리지는 않아. 그래서 매입 발표 뒤에도 실적 전망이 낮아지면 주가는 다시 밀릴 수 있어. 또 하나는 소각 전까지의 시간차야. 매입이 끝나고 실제 소각이 완료돼야 주식수 감소 효과가 확정돼.
계획 발표와 실제 매입 완료와 소각 완료는 서로 다른 단계야. 투자자는 발표 금액보다 실제로 몇 주를 얼마에 샀는지 확인해야 해. 평균 매입 가격이 낮을수록 같은 현금으로 더 큰 주당 가치 효과를 만들 수 있어. 여기까지는 회사의 계산이야. 기존 주주의 계산은 조금 달라. 주식을 계속 보유한 주주는 소각 뒤 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높아져. 배당 총액이 그대로라면 한 주가 받을 수 있는 배당 여력도 커질 수 있어. 하지만 회사 현금이 줄면 미래 배당과 투자에 쓸 돈도 함께 줄어. 주식을 파는 주주에게는 회사가 새로운 대형 매수자가 돼. 원하는 가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거래의 상대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 반면 신규 투자자는 매입 호재가 이미 가격에 반영됐는지 봐야 해. 좋은 주주환원과 좋은 매수 가격은 같은 말이 아니야. 현금 배당과 자사주 소각의 차이도 있어. 현금 배당은 주주 계좌에 돈이 바로 들어와. 자사주 소각은 현금 대신 남은 주식의 희소성을 높이는 방식이야. 배당은 모든 주주가 비슷한 방식으로 받지만 자사주 매입은 팔지 않은 주주의 지분을 키워. 주가가 저평가됐다면 소각의 효율이 높아져. 반대로 고평가 상태라면 비싸게 사는 문제가 생기지. 그럼 이번 자사주 매입 뒤 SK하이닉스 주가는 어떻게 갈릴까? 경로는 크게 세 가지야. 첫 번째는 자사주 매입이 실적 성장과 함께 작동하는 경우야. 미국 빅테크의 AI 투자가 계속 늘고 HBM사 주문과 가격도 강하게 유지돼야 해.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공급 확대에도 SK하이닉스의 점유율과 마진이 버텨야 하지. 이 조건에서 주식 수까지 줄면 이익 증가와 주당이익 증가가 함께 나타나. 회사의 매수가 하락 물량을 받아주고 외국인과 기관의 신규 매수까지 붙을 수 있어. 이 경우 약 40조 원은 주가의 바닥을 확인하는 신호가 될 수 있어. 두 번째는 실적은 버티지만 주가가 넓은 범위에서 움직이는 경우야. HBM 주문은 유지되는데 AI 투자 둔화 우려와 높은 금리가 계속 남는 거야. 회사의 매수가 매도 물량을 받아주지만 주가를 끌어올릴 새 자금은 부족할 수 있어. 이때 자사주 매입은 엔진보다 브레이크에 가까워. 상승을 만들기보다 하락 속도를 줄이는 역할을 하지. 주가는 매입 기간에 버티더라도 매입 종료 뒤 다시 실적 검증을 받을 수 있어. 세 번째는 자사주 매입 중에도 주가가 더 내려가는 경우야. 미국 AI 기업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줄이고 HBM 주문이나 가격 전망이 낮아지는 상황이지. 경쟁사의 공급은 늘고 설비 투자와 감가상각 부담은 남을 수 있어. 이익 전망이 10%나 20% 낮아진다면 주식수를 약 3.3% 줄이는 효과로는 부족해. 회사의 현금까지 크게 줄어든다면 시장은 재무 여력 감소를 먼저 볼 수 있어. 이 경우 약 40조 원은 바닥이 아니라 급락을 완충하는 안전 매트에 그칠 수 있어. 세 경로를 가르는 첫 번째 숫자는 실제 자사주 취득 속도야. 회사가 실제로 얼마나 샀는지 누적 취득료가 평균 가격을 확인해야 해. 매입이 진행돼도 주가가 계속 약한지도 중요해. 매수가 들어오는데도 계속 밀린다면 시장 매도 압력이 훨씬 크다는 뜻이야. 두 번째는 HBM 주문과 가격이야. 출하량만 늘어도 안심할 수는 없어. 평균 판매 가격과 영업이익률이 유지돼야 물량 증가가 실제 현금으로 남아. 특히 HBM사 고객 확대와 장기 공급 계약의 이행 여부를 봐야 해. 고객이 주문을 유지한다면 AI 투자 둔화 우려가 과도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어. 세 번째는 잉여현금 흐름과 순현금이야. 자사주를 사는 동안 공장 투자도 계속돼. 영업현금이 두 지출을 감당하고도 남는다면 주주환원과 성장을 함께 할 수 있다는 뜻이야. 반대로 순현금이 빠르게 줄고 차입이 다시 늘기 시작하면 계산이 달라져. 네 번째는 미국 빅테크의 설비 투자야. SK하이닉스 혼자 수요를 만들 수는 없어. 엔비디아와 클라우드 기업의 데이터 센터 지출이 실제 서버 주문으로 이어져야 해. AI 투자 발표는 큰데 완공과 매출 인식이 계속 늦어진다면 HBM 주문 시점도 뒤로 밀릴 수 있어. 여기서 가장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어. 소각하면 주가도 약 3.4% 오르는 걸까? 그렇지는 않아. 주당이익은 이익이 같다는 조건에서 높아져. 하지만 시장이 주는 주가 배수가 낮아지면 주당이익이 늘어도 주가는 떨어질 수 있어. 주당이익이 3.4% 늘어도 시장이 주는 배수가 10% 낮아지면 주가는 전체적으로 약해질 수 있지. 두 번째 질문은 회사가 현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냐는 거야. 수현금이 충분하다는 점은 분명한 강점이야. 하지만 반도체는 투자비가 큰 산업이야. 다음 세대 HBM과 첨단 공정 투자를 늦추면 몇 년 뒤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어. 이번 매입이 좋은 결정이 되려면 미래 생산 능력을 해치지 않아야 해. 세 번째 질문은 지금 매수하면 회사 매입이 손실을 막아주느냐는 거야. 회사의 매수는 수요를 추가하지만 개별 투자자의 매수 가격을 보장하지 않아. 매입 종료 뒤에는 그 수요도 사라져. 결국 주가는 다시 실적과 시장 가격으로 결정돼. 이번 설명이 틀렸다고 볼 조건도 있어. 매입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주가와 실적 전망이 계속 높아지는 경우야. 그때는 자사주보다 HBM 사업가치 재평가의 영향이 더 컸다고 봐야 해. 반대로 매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HBM 주문과 현금 흐름도 강한데 주가가 계속 시장보다 약할 수도 있어. 그렇다면 자사주와 실적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다른 위험 할인을 다시 봐야 해. 약 40조 원 자사주가 더 강한 신호일까? AI 투자 둔화 우려가 더 강한 신호일까?
여러분의 판단은 어느 쪽인지 댓글로 남겨줘. 결국 이번 자사주 매입은 주가 상승을 보장하는 40조 원짜리 약속이 아니야. 회사가 현재 주가를 낮게 보고 있다는 신호이자 주식수를 줄여 기존 주주의 몫을 키우는 결정이야. 다만 이 안전판이 실제 바닥이 되려면 HBM 이익과 잉여연금 흐름이 함께 유지돼야 해. 자사주 매입은 하락을 받아줄 수 있어. 하지만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힘은 결국 AI 수요와 메모리 이익에서 나와. 오늘의 돈의 시그널은 여기까지야. 다음 신호에서 다시 만나.